샹크스는 후샤 마을에서 루피를 구하며 왼팔을 잃은 사건을 통해 어린 루피에게 해적의 꿈을 심어준 진정한 은인이자 멘토입니다. 샹크스가 팔 하나쯤이야 무사해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던 장면은 해적답지 않은 그의 따뜻한 면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나중에 루피가 해적이 될 결심을 굳히는 결정적 계기가 된 이 장면은 원피스 세계관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회자됩니다. 샹크스는 웨스트 블루 출신으로 흔히 동해 이스트 블루를 바다 중 가장 약한 바다라 부르는 것과 달리 웨스트 블루는 비교적 정보를 찾기 힘든 미지의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꼴디 로저의 해적단에 들어갔고 그 이후 장성하여 사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웨스트 블루 출신이라는 배경이 드러나지 않았기에 더욱 신비감을 자아냅니다. 웨스트 블루라는 특정 바다 출신 설정은 훗날 로저 해적단 시절과 철룡인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리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오타를 중심으로 한 필름 레드에서 샹크스가 피거랜드 가문과 관련 있는 듯한 뉘앙스가 드러나 팬덤의 추측을 폭발시켰습니다. 피거랜드는 철룡인 계열이라고 여겨지는 가문 이름으로 샹크스가 철룡인 혈통이라는 이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가 벨리 사건에서 로저가 아기를 데려온 정황과 맞물려 샹크스가 그 아기였다는 스토리가 이어지며 최종장에서 본격적으로 풀릴 떡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샹크스는 보물상자에서 발견한 우타를 양녀로 삼아 키워냈으며 그녀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음악적 정체성을 한층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극장판을 통해 보여지는 우타의 천재적 재능은 바다 위를 떠돌며 자유를 만끽하는 샹크스의 가치관과 묘하게 대비되면서도 딸에 대한 그의 깊은 부성애를 드러냅니다. 엘레지아 사건에서 우타가 초래한 대형 참사를 샹크스가 전부 뒤집었으며 감싸준 사실은 그가 단지 포악한 해적이 아니라 보호자로서의 면모도 지녔음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샹크스는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은 비능력자로 완전한 패기와 검술만으로 사왕의 자리에 오른 복이 드문 해적입니다. 백수 카이도나 빅맘 샬롯 링링 같은 최강 열매 보유자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의 위상이 부각됩니다. 비능력자임에도 이처럼 놀라운 영향력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동료와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지독한 패기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작중 최초로 패왕색 패기를 보여준 인물은 샹크스이며 일부에게는 거품을 물고 기절할 만큼 압도적인 위용을 발휘합니다. 흰 수염 해적단을 만났을 때 선체조차 삐걱거리게 할 정도의 패왕색을 내뿜어 사왕의 위엄을 제대로 각인시켰습니다. 이후 아라마키나 키자루처럼 해군 대장급 강자들을 원거리에서 제압하는 모습을 통해 그의 패왕색 패기가 다른 캐릭터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최신 공식 설정에서 샹크스가 가진 특별한 패왕색 활용법인 견문 사례는 상대의 미래 예지 능력마저 봉쇄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즉 상대가 견문색 패기로 몇 초 뒤의 움직임을 내다보려 해도 샹크스가 뿜어내는 압도적 기백이 이를 막아버린다는 설명입니다. 이 능력 덕분에 샹크스는 적을 당황하게 만들고 동시에 본인은 미래 예지까지 활용하며 일방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됩니다. 샹크스는 해적왕 꼴티 로저의 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견습 선원으로 로저의 정신적 계보를 잇는 직계 후계자로 평가받습니다. 당시 동갑내기였던 버기와 자주 말싸움과 주먹다짐을 벌이긴 했지만 결국 버기조차 샹크스의 재능과 강한 만큼은 인정했습니다. 로저가 처형될 당시 샹크스는 로그타운에서 오열하며 배를 출항시켰고 이 결정이 훗날 빨간머리 해적단의 결성을 예고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샹크스가 쓰던 밀짚 모자는 본래 해적왕 로저가 쓰던 것으로 샹크스는 이를 물려받아 언젠가 다시 돌려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루피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 모자는 루피의 해적 인생을 상징하고 샹크스가 말한 위풍당당한 해적이 돼서 말이다라는 명대사는 해적왕을 향한 루피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원피스 전체 줄거리에서 밀짚 모자는 로저 샹크스 루피로 이어지는 상징적 계승관계를 드러내는 핵심 장치입니다. 샹크스의 왼쪽 눈 주위에 남아있는 세 갈래의 흉터는 검은 수염 마샬 D 티치가 남긴 것으로 샹크스가 티치를 극도로 경계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당시 샹크스는 방심하지 않고도 흉터를 입었다고 회상하며 티치가 보여줄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일찍부터 경고해왔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티치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과野心을 지녔음을 시사하는 단서가 되어 훗날 둘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로저 해적단이 해산된 뒤 샹크스는 자신만의 동료들을 모아 빨간 머리 해적단을 만들었고 밑바닥에서 시작해 사왕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벤 베크맨을 비롯해 샹크스를 가장 잘 이해하는 동료들이 그의 해적단을 이끌며 샹크스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때로는 이견을 표명하기도 합니다. 샹크스는 루피가 사는 후샤 마을에 약 1년간 머물며 마을 주민들과 교류했고 해적이지만 약탈보다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독자는 강자인 샹크스가 그네의 주인에게 팔을 물린 것을 설정 오류로 보지만 작품 내에서는 루피를 구하려는 희생으로 그려집니다. 히그마가 루피를 납치해 바다로 뛰어들자 샹크스는 바다괴물의 위협 속에서도 뒤늦게 도착해 결국 자신의 팔로 루피를 지켜냅니다. 샹크스는 자기 몸에 어떤 해를 입혀도 웃어넘기지만 동료와 친구를 건드리는 적에게는 무자비한 행동을 보여 진정한 해적의 기계를 드러냅니다. 샹크스는 조용히 여러 섬을 돌며 현지 주민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보호비를 받지 않는 대신 약속과 신용으로 산하해적단을 아우릅니다. 검은 수염티치는 샹크스의 눈가에 큰 상처를 남긴 장본인으로 샹크스는 흰 수염에게 에이스를 말려달라 호소할 정도로 티치를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호크와 샹크스는 젊은 시절 치열하게 결투했으며 샹크스가 외팔이 된 이후로는 승부를 중단했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라이벌 그 자체입니다. 사왕의 한 명으로서 샹크스는 흰 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조차 높이 평가한 재능과 풍모를 지닌 대해적이며 해적왕의 계보를 잇는 인물로도 거론됩니다. 샹크스의 현상금은 40억 베릴을 넘어서며 최종장 시점의 사왕 중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해 명실상부한 현역 최고봉임을 보여줍니다. 샹크스는 위풍당당한 해적이 돼서 모자를 돌려주러 와라라며 루피와 10살 차이를 두고 미래의 재회를 예고했습니다. 극장판 필름 레드에서 샹크스는 어린 우타를 위해 엘레지아의 멸망을 자신이 뒤집어쓰고 그녀를 남겨두었으며 우타를 감싸려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린포드 전쟁 때 가장 극적인 순간의 모습을 드러낸 샹크스는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내고 해군과 검은 수염 해적단 모두를 퇴각시켜 전쟁을 멈추게 했습니다. 당시 해군 병사로서 외친 코비의 목숨을 아카이누에게서 구해준 샹크스는 너의 용기 있는 몇 초가 세계의 운명을 바꿨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상전쟁 이후 샹크스는 흰 수염과 에이스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렀으며 해적 간의 최소한의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상전쟁에서 샹크스는 버기와 오랜만에 만나게 되지만 결국 보물지도 이야기를 미끼로 버기를 농락하는 그만의 익사를 보여줍니다. 전쟁 직후 쓰러진 루피와 직접 만나지 않은 것은 아직 루피가 자신과 만나기에 이르다는 생각 때문이었고 약속을 지키려는 샹크스의 의지라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전쟁 때 흰 수염을 공격하려던 카이도를 가로막고 그를 격돌 없이 물러나게 한 샹크스의 힘은 사왕 중에서도 특유의 위용을 상징합니다. 샹크스는 선장으로서 부하들에게 엄격하기보다는 형제애를 강조하지만 위험에 노출될 경우 단숨에 적을 쓸어버리는 두 얼굴을 지녔습니다. 빨간 머리 해적단 산하 해적들은 보호비 없이 샹크스의 지원을 받으며 그를 두목이라 부르고 따르지만 때로는 샹크스의 엄중한 단속도 감수해야 합니다. 샹크스는 해적왕 로저처럼 권력이나 부를 갈망하기보다 바다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그것이 그를 해적답게 만듭니다. 세계 정부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고무고무 열매를 왜 샹크스가 노렸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이것이 루피의 각성을 준비한 행동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로저와 흰 수염 그리고 미호크 등 전설적 인물들 사이에서 천부적인 자질을 인정받은 샹크스의 행보는 신시대를 좌우할 열쇠라 평가받습니다. 오로성에게 독대를 요청하고 과거가 벨리와의 연관이 암시되면서 샹크스가 사실은 진정한 흑막이 아니냐라는 가설이 팬덤에서 대두했습니다. 일부 독자는 샹크스가 세계 정부와 내통함으로써 해적시대의 균형을 조율해온 존재라고 보고 이 행동이 최종장의 핵심으로 작용할 것이라 추측합니다. 피거랜드 가문 떡밥으로 샹크스가 천룡인의 후예라는 가설이 힘을 얻었고 실제로 오로성과 별다른 제약 없이 접촉하는 모습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정상전쟁 당시 샹크스가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며 무력 시위를 벌이는 장면은 해군과 해적 모두에게 공포와 존경을 동시에 안기는 명장면입니다. 히그마 산적단에겐 거침없이 총격을 가하고 히드를 응징했지만 오타나 루피 등 소중한 사람을 위해선 모든 것을 희생하는 면모가 공존합니다. 샹크스의 검은 그리폰으로 불리며 회왕색 패기와 함께 사용될 때는
하늘조차 갈라진다는 묘사가 종종 등장해 그의 힘을 상징합니다. 샹크스가 엘바프에 드나들며 로키 왕자를 생포에 돌려준 전적이 있어 거인족과도 얽힌 인연이 이후 스토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샹크스는 키드 해적단이 사나 해적단을 무자비하게 노리려는 미래를 간파하고 카무사리 일격으로 키드를 처참히 몰락시켰습니다. 샹크스가 로저 해적단 시절 등에 기대어 익힌 것으로 보이는 카무사리는 꼴 D, 로저가 과거 사용했던 같은 이름의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키드가 넘긴 포네그리프를 손에 넣은 샹크스는 엘바프에서 본격적으로 원피스 쟁탈전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버기는 이미 샹크스를 해적왕 후보로 인정했지만 정작 샹크스는 아직 원피스에 관심을 두지 않아 버기의 불만을 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과거 샹크스가 왼팔을 잃었음에도 전투력에 큰 손실이 없다는 설정은 그가 패기와 동료들을 통해 약점을 보완했다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손자를 해적으로 만든 장본인이 샹크스라고 여긴 몽키 D. 갚는 그를 달가워하지 않으나 루피의 생명을 구하는 애를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샹크스는 로저가 처형되던 날 눈물을 흘렸고 선장과 똑같은 말을 하는 꼬마를 만났다라며 루피에게서 로저의 의지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신문사장 빅뉴스 모르건즈가 루피를 5번째 사왕으로 띄우는 기사를 쓰자 샹크스도 곧 만날 수 있겠다며 루피와의 만남을 예감했습니다. 필름 레드에서 샹크스는 히자루와 후지토라 등 해군 대장들을 패왕색 패기로 동시에 제압하며 그 잠재력을 과시했습니다. 정상전쟁에서 단 한 번 칼을 부딪힌 뒤 전면교전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사카즈키조차 샹크스의 등장을 피하려는 기색이 언급됩니다. 정보 고위층은 샹크스를 움직이기만 하면 막을 수 없지만 스스로 세상을 어찌하려는 사내는 아니야라고 평가하며 그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해적미학을 우선시하는 샹크스는 먼저 싸움을 거는 성격이 아님에도 일단 상대가 동료를 위협하면 예외 없이 응징하는 수장으로 군림합니다. 루피의 열성 추종자인 바르톨로메오가 샹크스의 해적기를 불태우는 바람에 샹크스는 난처함을 표했으나 결국 야솝이 그의 배를 박살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극장판에서 오타가 폭주하자 샹크스는 그녀를 다치게 하거나 죽이고 싶지 않다며 해군과의 충돌까지 불사하는 진정한 부성애를 보였습니다. 노래의 마왕 토트 무지카를 상대로 샹크스와 루피가 현실과 오타월드에서 동시에 일격을 날리는 장면은 부녀와 제자의 협력이 한데 모인 결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필름 레드 소설판 묘사에서 샹크스는 패왕색 패기 한 번으로 해군 중장급 다수를 쓰러뜨리고 히자루가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위력을 보여줍니다. 샹크스는 코비처럼 젊은 가능성을 가진 이들에게 마냥 적대적이지 않으며 세계가 변하는 걸 두려워하기보다는 즐기는 편입니다. 샹크스는 해적이라면 약탈과 학살을 부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최소한의 폭력으로 자유를 누리는 쪽에 가깝습니다. 일부에서는 샹크스가 스스로 왕이나 군주가 되려는 야망은 없지만 새로운 해적들의 미래를 지켜보겠다는 생각으로 바다를 중재한다고 봅니다. 워터 세븐 시점에서 마주한 흰 수염 해적단과의 조우 때는 패왕색으로 배를 삐걱거리게 했고 흰 수염의 부하 상당수가 기절하는 위험을 보였습니다. 왼팔이 없다는 이유로 샹크스와 결투를 중단한 미호크는 샹크스를 자신의 숙적으로 여기되 완벽한 조건에서 싸우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샹크스는 33살 무렵 사왕에 등극해 빅맘이나 카이도 같은 올드 제너레이션과 달리 젊은 에너지를 갖추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루피가 해적왕을 목표로 하는데 가장 직접적 동기가 된 샹크스는 로저가 꿈꾸었던 자유로운 바다의 이상을 몸소 보여주는 중개자입니다. 오로송과의 독대나 일부 전투 회피 전략 등 샹크스가 보이는 행보는 해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제도권과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버기는 샹크스와 두고두고 티격태격하지만 속으로는 샹크스를 해적왕 후보로 존중해왔으며 현재는 자신이 직접 원피스를 찾겠다며 기세를 올립니다. 원피스 초기 샹크스는 가벼운 농담과 여유있는 표정이 돋보였으나 점차 근육질의 삼백한 캐릭터가 되어가며 강력한 카리스마가 부각되었습니다. 극장판과 원작 모두에서 샹크스는 굳이 내색하진 않지만 루피나 오타 같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별한 애정과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샹크스는 카이도와 교섭 후 신속히 마린포드로 이동해 전쟁을 중단시켰고 이후 백소해적단의 동향이나 검은 수염의 움직임도 경계하며 신세계 곳곳을 누볐습니다. 버기는 샹크스를 로저의 후계자로 여기며 함께 가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샹크스가 당장은 해적왕을 향해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자 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짜로 자신의 영토를 보호해주면서 반대로 동료들에게 위협이 되는 순간에는 철저히 응징하는 그의 양면성은 진정한 해적다운 면모로 보입니다. 빅맘과 카이도가 리타이어된 시점에서 샹크스는 버기나 루피, 검은 수염 등 각양각색의 신시대 사왕들과 대립 혹은 협조하는 복잡한 구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무고무 열매 사실상 사람 열매 모델 리카의 행방과 루피의 잠재력에 대해 일찍부터 알았다는 떡밥은 샹크스가 루피의 각성을 의도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샹크스는 루피가 사왕이 된 직후 와노쿠니 부근에서 재등장해 바르톨로메오의 문제를 거론하며 정작 루피와는 만나지 않고 원피스를 뺏으러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서 회왕색 패기를 발산해 아라마키가 꽃의 도읍에서 펼치던 흡입 작전을 단숨에 멈춰 세운 장면은 샹크스의 절대적 위력을 증명합니다. 오다는 샹크스의 팔을 자른 걸 후회한다라는 루머가 있지만 실제 작가 인터뷰에서는 편집부의 제안과 초반 장면 임팩트를 위해 바꿨다고만 밝혔을 뿐입니다. 샹크스는 오래전부터 사왕으로 등장했음에도 대규모 전투가 직접적으로 그려지지 않아 그의 강함을 둘러싼 논쟁이 오랜 세월 끊이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필름 레드에서야 비로소 샹크스의 진가가 조금씩 공개되었다며 이어질 최종장에서 그가 보여줄 활약에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정식 원작과 소설판에서 에이스가 신세를 갚기 위해 샹크스를 찾아갔으며 샹크스가 시비 걸러 온 거면 베겠다라고 엄포를 놓다가 루피 형임을 알고 환대합니다. 샹크스가 가장 경계하는 대상이 티치이기에 최종장에서는 이 둘이 정면 충돌할 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하게 제기됩니다. 2년 후 시점에서 만 39세인 샹크스는 비교적 젊은 상황이며 과거부터 계속된 성장을 통해 현 시점에서도 최강자를 유지한다는 설정입니다. 작중 공식 언급에서 샹크스의 이미지 동물은 사자로 표기되어 느긋한 겉모습 안에 맹수의 기백을 감추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샹크스는 김치볶음밥과 랍스터를 좋아한다는 설정이 있으며 일본 원피스 콜라보 카페에서 이를 바탕으로 특별 메뉴가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샹크스는 키드가 처음부터 선배 해적단을 만만히 보고 덤볐다가 팔을 잃게 만든 책임자지만 그 과정이 자세히 그려지지 않아 떡밥이 남아 있었습니다. 로저 해적단의 흔적을 따라 언젠가는 라프텔에 다다르겠다는 생각을 밝힌 샹크스의 움직임은 최종장에서 원피스 쟁탈전의 중핵이 될 전망입니다. 초창기 여유만만한 성격과 달리 강력한 패기와 냉혹함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샹크스의 양면성은 독자들에게 끝없는 매력을 안겨줍니다. 엘바프에서 키드를 제압할 때 샹크스는 부하들에게 미리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미래 예지로 대규모 희생을 막는 절묘한 판단을 선보였습니다. 40억 베리가 넘는 현상금에 걸맞게 해군과 세계정보 모두 샹크스를 최상위 위험 인물로 여기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합니다. 초창기 날렵했던 얼굴선에서 점차 근육질이 되고 눈동자 색상 역시 변화하며 캐릭터가 성장해가는 흐름을 작중작화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타가 공중으로부터 아버지에게 버려졌다고 오해하며 원망할 때 정작 샹크스는 우타를 위해 대신 죄를 뒤집어 썼다는 숨은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는 샹크스가 비단 동료뿐 아니라 하나의 장래를 진심으로 생각해왔음을 보여주며 필름 레드의 감동 포인트가 됩니다. 또한 원작과 극장판의 경계를 넘나드는 설정들이 샹크스가 결코 차가운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모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카이도가 자신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강자들을 회상할 때 검은 수염이나 빅맘, 몽키 D, 가프, 로저와 함께 샹크스가 언급되었습니다. 샹크스가 비능력자임에도 이 목록에 포함된 것은 그를 적어도 카이도 본인이 인정하는 최강 클래스라 여긴다는 뜻이며 작품 내에서의 높은 위상을 재차 확인합니다. 결국 사왕이라는 이름 자체가 권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카이도의 평가가 곧 최강자 인증인 셈이라 더욱 눈길을 끕니다. 방랑이 취미라고 명시된 샹크스는 한 섬에 정착해 세력을 불리는 다른 사왕과 달리 이곳저곳을 떠도는 모습을 보입니다. 후샤 마을에 장기간 머물렀지만 사실 본거지를 두고 관리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지역을 돌아다니며 끼치는 피해가 거의 없어 지배력이 느슨하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로운 항해가 곧바로 해적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포인트이기에 루피가 꿈꾸는 가장 자유로운 자라는 해적 왕상과도 통합니다. 필름 레드를 비롯해 본편에서도 샹크스는 해군과 직접 대치하기보다는 결정적 위협이 될 경우에만 나서기 때문에 해군 입장에선 애매한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범죄 집단이지만 그가 어설픈 약탈을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확고한 동료 의리가 있다 보니 민심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이런 미묘한 태도가 해군 고위층에게 언제든 큰 사고를 칠 수 있지만 굳이 그럴 의도는 없다는 혼란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둘 다 해적왕 로저의 배에서 성장했기에 버기는 내심 샹크스를 내 인생의 원수이자 영원한 법 같은 존재로 여기는 면이 있습니다. 한 번도 진지하게 서로 죽이려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트러블이 많아도 결국 깔끔하게 끝내는 친구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사왕이 된 둘이 다시 마주한다면 어떤 식으로 협력 혹은 대립이 펼쳐질지 팬들은 많은 상상을 해봅니다. 원피스에서 해적다운 해적이라 하면 보통 자유롭고 동료를 귀히 여기고 억압과 비인도적 행위를 거부하며 로맨을 즐기는 인물을 떠올립니다. 샹크스가 바로 그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구현했고 루피가 여기에 강한 영향을 받은 것이 곧 밀짚모자 해적단의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약자를 위해 팔을 내주고 동료를 지키며 파티를 즐기고 보험과 자유를 추구하는 샹크스의 모습이야말로 루피를 해적왕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교본이 됩니다. 키드를 쓰러뜨려 포네그리프를 얻었고 검은 수염도 막대한 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버기도 크로스 길드로 막대한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루피 역시 워터 7부터 이어진 여정 속 포네그리프를 수집하고 있어 사왕 간의 충돌은 라프텔을 앞둔 빅 이벤트로 예상됩니다. 샹크스가 여기서 어떤 의도와 방식으로 정보 전쟁과 해상 전투에 임할지에 따라 최종 결말의 분위기까지 좌우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샹크스가 한때 머물렀던 후샤 마을은 해적왕을 꿈꾸는 루피가 출항한 마을이자 곧 최강의 사나이가 될 수도 있는 인물 둘의 추억이 서린 곳입니다. 평범한 시골 같지만 사실상 세계를 뒤흔들어 놓을 운명을 이어준 장소라는 점에서 후샤 마을은 원피스 세계관의 숨은 보석 같은 무대입니다. 샹크스가 언젠가 다시 후샤 마을을 찾게 될지는 미지수지만 루피가 사나이로 거듭난 모습을 보여줄 장소로서 기대가 큽니다. 샹크스에게도 갓 벨리나 철룡인 관련 떡밥 등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다수 존재합니다. 일부 장면에서 의미심장한 대사를 남기며 그가 로저의 숨겨진 메시지를 알고 있다는 추측도 파다합니다. 최종장에서 이 비밀이 풀릴 때 샹크스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많은 독자들은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샹크스가 과연 루피와 적으로 맞설지 아니면 끝까지 우군으로 협력할지는 원피스의 후반부를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한편으로는 해적왕이 되려면 로저가 물려준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설정이 있기에 루피가 언젠가 샹크스와 진지하게 격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설령 둘이 맞서지 않는다 해도 샹크스가 루피를 시험하는 듯한 순간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결국 샹크스는 해적왕 로저가 넘긴 밀짚모자의 가치를 지키며 동시에 자유를 향한 해적의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마지막 바다의 패권을 결정지을 인물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특유의 신비로움과 결정적 순간에 움직이는 리더십 그리고 로저로부터 이어지는 계승구도가 합쳐져 최종 국면에서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샹크스가 지금껏 보여준 행보는 곧 최후의 결말을 향해 가는 원피스 세계에서 구시대와 신시대를 잇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임을 시사합니다.